사이다 무비튼. 나는 시댁과 동거는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한테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 처음 시어머니의 갑질을 겪으며 충격적이었던 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가 결혼식 당일날 입은 웨딩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일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하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대기실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물론 범행 현장은 완벽하게 촬영됐다. 남편은 미친 듯이 화를 냈고 결혼식 당일에 입장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웨딩드레스는 원래 입으려고 했던 건 못 입게 됐지만 다른 예비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다. 결혼식 후에는 내가 마트에 다녀오는 잠깐 사이에 창문으로 몰래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집에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와서는 이게 퇴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니? 한심한 것 같으니라고? 라면서 한바탕 욕을 늘어놨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결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여자를 골랐어야지.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누라는 아예 없는 이만도 못해. 라면서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는데 둘이서 진지하게 상의한 후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남편이 불임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또 나한테도 진심으로 미안해했는데 잠시지만 불임을 이유로 나한테 죄책감이 느껴진다며 이혼 얘기를 꺼낸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불임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면서 앞으로 아이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선언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했다. 병원 진단서까지 직접 보여줬지만 가짜로 만들어서 쇼를 한다고 흥분하는 걸 보면서 이해를 구하는 일 자체를 포기했다. 우리 둘이 서로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사실 나는 알레르기 체질이었는데 저녁 초대를 빌미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먹는 음식에 몰래 알레르기 식재료를 섞은 후 먹으라고 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시댁에 절대 가지 않았겠지만 남편의 사촌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축하하는 의미로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 먹기 전에 음식을 확인했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분별이 안 됐고 한 입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 올라왔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응급차에 실려갔는데 누가 보면 죽는 병인 줄? 구급차가 웬 말이니? 너는 꼭 이렇게 내 체면 깎이는 짓을 해야겠니? 알레르기 좀 있는 걸 가지고 죽을 병처럼 난리를 치고 너 때문에 모처럼 모여서 식사 한 끼 하려다가 분위기가 쑥대밭이 됐잖아. 라고 말했을 때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분했지만 나의 분노를 고스란히 남편이 대신 전달해줌과 동시에 절연을 선언, 이사까지 감행했다. 이사를 한 후에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 새로 이사간 후 옆집 부부와 왕래를 하다가 그 부부도 불임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 얘기를 남편한테도 했더니 남편도 긍정적이었고 우리도 입양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입양기관에서 아동시설을 소개받은 후 여러 번 찾아간 끝에 1살 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어엿한 새 식구가 됐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아나는 걸 느끼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 역시 병원에서 불임이란 말을 들은 후 평생 아이는 힘들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도 아빠가 됐다는 사실이 기뻤는지 퇴근길에 장난감을 사가지고 와서는 아빠랑 같이 놀자? 라면서 딸아이를 아주 예뻐했다. 딸아이는 우리를 진짜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고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딸아이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 때문에 응급실 신세까지 졌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라 차마 연락처는 차단하지 못했었다.
이사를 한 후에도 시어머니가 계속 나한테만 전화를 했었는데 남편이 알고 화를 내자 그 뒤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대. 시어머니는 나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대. 뻔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일 거란 짐작이 들었지만 쉽게 물러날 성격도 아니고 해서 일단 들어는 보기로 했대. 얘기인즉슨 시누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당했는데 재혼을 하려면 애들이 방해가 된다며 자기 애들 둘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혼자서 집을 나갔다고 했대. 시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마당에 자기 혼자서 애 둘을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고 국리 끝에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였대. 그것도 단순히 힘든 상황이니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딸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키우느니 걔는 시설로 돌려보내고 네 조카들 키우면 누이 좋고 매보 주은 거 아니니? 갑자기 혼자서 둘 키우기 힘들 거고 내가 네 생각해서 같이 살아줄 테니까 얼른 집 주소 대라 라고 말했대. 그런 심한 말을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시설을 통해 입양했지만 딸아이는 이미 우리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소중한 가족이었대. 그런 반면 시누이네 애들한테는 질릴 만큼 질려 있었대. 말 안 듣고 버릇없고 시누이가 평소에 나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애들도 자기 엄마를 흉내내서 똑같이 나를 무시했었대. 그런 애들을 데려다 키우라니 맙소사 완전 거부 그 자체였대. 게다가 선심 쓰듯이 특별히 같이 살아주겠다고 하는 시어머니.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싫어서 우리가 이사까지 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음식에다 몰래 알레르기 성분을 섞어서 먹게 하는 인간하고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 물론 나는 곧바로 싫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랑은 대화 상대가 안 된다며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고 해달라는 대로 남편한테 얘기하자 남편은 나보다 더 화를 냈다. 애초에 시누이가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시누이의 불륜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뒀던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시누이 남편보다 불륜남이 더 잘생겼다며 심지어 시댁을 호텔 대신 이용하게 내버려두면서 아이가 둘이나 태어날 때까지 시누이와 한패가 돼서 시누이 남편을 오랫동안 속여왔었다. 그래놓고도 이혼을 안 당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남편은 전화에 대고 시어머니한테 자업자득이지.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끊어. 이 사람한테도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지막 제안이라며 그래도 이왕 데려왔으니 걔도 우리랑 다 같이 살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겠다고 해서 남편의 분노가 대폭발했다. 걔라니! 누가 내 딸을 그따위로 부르라고 했어? 당신이 뭔데 특별히 허락을 하고 말고 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하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물론 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애들 문제는 관여할 생각도 그럴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후 우연히 친척들을 통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이든 시어머니가 혼자서 애 둘을 키우는 게 힘에 부치자 시누이한테 열심히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동상담소를 찾아가서 시누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시누이가 육아를 방치하고 집을 나가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사실이 시누이 재혼 상대에게 알려지면서 재혼은 파탄이 났다. 아동상담소에서도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누이는 자칫하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졌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면했지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물거품이 돼버렸다면서 파혼당한 원인을 시어머니에게 돌리고 분노로 들끓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들을 버리고 간 곳에 대해서 맞고소를 하면서 둘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시누이는 자식을 버리고 나간 짐승 이하의 인간으로 시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시설로 보내려고 한 몰인정한 인간으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지금껏 당하기만 했던 내 입장에서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든 간에 결국 니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그런 심정? 다 떠나서 그런 인간들과 미리 손절하기 정말 잘했단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